포클랜드. 이곳은 남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동쪽으로 580km 떨어져 있고 77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를 말합니다. 전체 면적은 12,000제곱킬로미터이고 크게 서포클랜드와 동포클랜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곳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항해사 존 데이비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 영국은 이곳을 포클랜드 제도라 불렀으며 남미에서는 이곳을 말비나스 제도라 불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771년 스페인이 이곳의 영유권을 포기하면서 이후부터는 영국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이 이 땅을 포기한 이유는 이곳은 거리도 멀고 겨울에는 폭풍이 불며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황량한 곳인데 이런 쓸모없는 땅을 위해 영국과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였습니다.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영국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이 섬은 줄곧 영국이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1982년 무렵에는 18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양을 기르거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쿠데타로 아르헨티나의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외채 규모와 빈부격차가 더욱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갈티에리는 다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국제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 포클랜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영국이 자신들의 영토인 포클랜드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포클랜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며 이곳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티에리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처가 수상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치가들의 불가피한 타협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며 연약한 여성이 전쟁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사이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내부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여력이 없을 것이며 유순해 보이는 아르헨티나 민족이 감히 영국에게 기습 공격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82년 8월을 목표로 은밀히 공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주-3 전투기 21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대거 전폭기 26대, 미국에서 도입한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82대 등 총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는 당시 남미에서 가장 큰 공군 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 전력은 과거 영국이 건조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 한 척, 영국 제42형 구축함 2척, 독일의 209급 잠수함 2척 등 총 38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최신형 전폭기 슈페르 에탕다르와 그들의 액조세대함 미사일을 도입해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내부 정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고 이러한 이유로 8월까지 공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1982년 4월에 공격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 5대, 액조세대함 미사일 5기만이 들어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아르헨티나가 충분한 슈페르 에탕다르와 액조세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월 2일 아침 아르헨티나 해병대와 특공대 2,500명이 포클랜드에 상륙해 수도 포트 스탠리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수비하고 있던 영국군 해병은 불과 84명에 불과했지만
3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아르헨티나군 15명을 사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포클랜드의 총독이었던 맥스 헌트는 영국군에게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지시했는데 군인 출신이었던 그는 이 전투의 승패가 명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섬의 이름은 말비나스로 개칭되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British territory had been successfully invaded. 다음 날인 4월 3일 토요일, 포클랜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런던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무력을 동원해 포클랜드를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전쟁에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전쟁 반대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 애국이란 무모하고 분별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영국인의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 전쟁 찬성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왜 국제 여론에 신경 써야 하는가? 세계 여론을 고려해봐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행사할 때 영국은 진정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 헨리 리치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몇 달 내에 우리는 우리말이 먹히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무력으로 탈환하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단지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파나마 운하가 차단될 경우 포클랜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대체항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먼저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유엔 안보회의에서는 결의안 502호를 통해 아르헨티나를 침략자로 규정했으며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나토에서도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처 수상은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영국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는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과 전통적인 우방국 관계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아르헨티나와도 우방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비록 군사독재 국가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포클랜드 문제가 촉발되어 아르헨티나가 다시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에게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아르헨티나 군이 철수한 후 포클랜드 현지 주민들의 투표로 그들의 귀속 국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포클랜드 주민들의 대다수가 영국계였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처 수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포클랜드 문제를 유엔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지만 대처 수상은 만일 알래스카가 침공당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당신에게 해주겠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포클랜드 문제에 대해 영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외교적인 사안을 해결한 영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포클랜드 공격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였습니다. 대규모 함대를 지구 반대편에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영국군 지휘부는 공격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클랜드에 있는 아르헨티나군은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하고 있을 것인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요새는 더욱 견고해져 탈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지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현재 있는 전력을 그대로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개전 초기 영국군의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항 공모함 2척, 구축함 14척, 호위함 46척, 핵추진 잠수함 12척, 재래식 잠수함 16척입니다.
경항 공모함에는 20여 대의 해리어 전투기와 각종 헬기들이 탑재되어 있었고 4,000명의 영국군 공수부대와 특공대를 포함해 총병력 1만 5천 명, 전투함과 각종 지원함 100여 척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번 전쟁을 위해 민간 선박도 징발하게 되는데 수많은 유조선과 수송선들이 함대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뒤따르게 되었고 호와 유람선이었던 캔버라호는 수영장이 헬기 착륙장으로 바뀌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물자와 병력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함대가 포클랜드로 향하는 동안 함에 승선하고 있던 전투병들은 선상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소련 정보부는 포클랜드 주변에 인공위성 등 각종 정보 자산들을 동원해 이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서방 세계의 각종 미사일과 어뢰, 항공기, 전투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